운동,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목, 허리 통증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의 그 운동법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동이나 스트레칭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운동은요, 여러분 항상 약이냐? 아니에요. 운동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있으면요, 운동 열심히 하다가 다쳐가지고 잠깐 뛰는 경우도 있지만 불행히 또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운동을 무리하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운동,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교육받으신 다음에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운동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잘못된 운동이 통증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서재걸, 최재원 제브라더스가 건강 잡학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통증과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분은 어떤 방법으로 통증을 해결하고 있는지 빅데이터로 알아봤는데요. 이 빅데이터 전체 언급량 가운데서 이 운동이 2만여 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스트레칭이 11,000여 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TV나 인터넷을 통해 통증에 좋다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많이 따라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서 박사님, 이 목과 허리에 이 통증이 있는 분들, 이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운동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목이나 허리가 유연성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정도 구부렸다 폈다의 강도 정도로 하면은 제자리 돌아오기 쉬운데 이미 이렇게 구부러져 되면은 이 자리는 이미 피가 잘 통하지 않고 굳어버리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을 옆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부러진 종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1에서부터 10까지 강도가 있는데 우리면 좋으면 우린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강도 10을 다 채워서부터 시작하면 이미 구겨진 채로 시작하는 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근육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늘리면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찢어질 때까지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유의하셔서 근육을 더 굳게 만드는 일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요즘 보면 또 헬스장이나 공원에 가서 또 나무 뭐 등 이렇게 치거나 매달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치기와 거꾸로 매달리기 과연 허리 건강에 좋은지 제가 돌발 퀴즈로 가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개 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산에 같은 데 가서 등을 좀 치고 또 나무가 아플까 봐 또 집에서 또 등을 치는데 등 치고 나면은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또 가끔 거꾸로도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등 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이렇게. 나무에 막 그것도 세게 치시더라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 얼른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 있는 사람 그리고 협착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과도하게 근육을 긴장시켜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근육이나 인대 손상 때문에 추천을 꼭 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나무 등치기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디스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파열되는 정도의 압력을 준다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척추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는 운동인데 뭐 목 운동도 조심해라, 허리 운동도 조심해라. 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잡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예, 운동보다 좀 간단한 효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불편한 팔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일단 오른쪽으로 들겠습니다. 네, 오른쪽 팔 들었죠. 네, 불편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다 한번 다시 내리시고요. 네. 잡아 당겨 보겠습니다. 다시 올려보세요. 안 올라가요. 아, 저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깨가 불편하다, 네.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 팔이 잘 안 올라간다는 분들이 계신데 어깨만을 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래에 있는 근육이 잡고 있어서 못 올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게. 고생 못했네. 예, 왜냐하면 우리 몸은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로 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증 있는 부위를 치료하려고 보통 노력을 하지만 그 부위 외에 진짜 잡고 있는 그 부위를 아주 간단하게 치료를 하면
어깨도, 목도, 허리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목과 허리가 연결된 이 특정 부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네요. 네네. 네. 거기가 어디죠? 바로 가자미입니다. 가자미 가자미 쉽게 되게 맛있죠. 맛있지. 예. 네, 우리가 아는 그 가자미 생선 가자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몸속에 가자미 근이라고 네? 근육이 있는데요. 종아리에 위치한 근육이에요. 아. 그래서 보통 요 가자미 근육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 큰 정맥이 가자미 근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 근육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일정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서 위로 연결되는 동작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정맥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가는 정맥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피가 이 어깨나 목이나 허리 쪽에 못 가서 못 움직인다고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아주 지금 간단한 방법으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팔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강수정 씨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오늘 많이 올라가요. 오늘은 많이 올라가네요. 올라갔어요. 네. 이쪽은 자,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거 예, 오른쪽은 덜 올라가시죠? 그러면 다시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좀 덜 올라가시니까 오른쪽 다리를 그대로 두시고 왼쪽을 떼세요. 그러고 다시 팔을 들어보십시오. 어머. 진짜 많이 올라갔어. 그렇죠? 네. 왜 그렇지? 처음보다 훨씬 많이 왜 올라가시죠? 막 이렇게 올라가죠? 네. 예, 내려보시면 이건 네. 어떤 원리냐 하면은 우리 종아리에 있는 그 가자미 근과 이 장단지 근육, 이 근육에서 이 뿜어내는 이런 혈액이나 그다음에 그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어깨나 목이나 허리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육이 힘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아까 제가 옷을 잡아당겨서 팔을 못 올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팔을 못 올리면 대부분 팔을 치료하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다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릴 수 있으면 이 운동을 반복해서 어깨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다음부터는 어깨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다 붙여놓고도 올라갈 수 있는데 다시 제자리에 오기 때문에 하루에 이 운동을 계속 반복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건 병이 아니지만 알아도 하지 않으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 자,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서재걸 최재원의 건강 잡학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목 통증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허리 통증을 잡아볼 텐데요. 먼저 지금 내 허리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봐야지 좀 이걸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있나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허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홍덕기 씨 한번 나와보시죠. 네. 네,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 보니까 홍록기 씨가 골반과 허리가 많이 좀 그렇죠. 예. 맞아,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한번 중요한 건요, 여러분. 허리를 숙일 때 최대한 많이 집으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유연성을 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그냥 축 팔을 떨구시는 거지 이거를 굳이 억지로 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다. 보시면 우측손이 좌측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진짜로? 네. 얼마나 내려갔어요? 나 뭐보다 못 봐. 한번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 1cm, 0.5? 이 정도면요, 한 2, 3cm 정도 됩니다. 네. 이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단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께서 병원에 가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이거 디스크구나라고 알고 가시죠. 근데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병이 생긴 다음에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하기도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병이 생기기 전에 가야 되겠죠. 그런 테스트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 디스크, 척추 질환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은 척추 근육 좌우가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한쪽 근육이 굳어버리면서 척추가 휜다거나 골반이 휘어버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내가 건강하구나 싶은데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을 때 한쪽 팔이 차이가 나면은 편측의 근육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거는 내가 척추 이상하구나 싶어서 엑스레이 찍어본다거나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뭐 어쨌든 마음은 편치 않겠지만 들어가세요, 홍록기 씨. 정벌 선생님, 그 좌우 팔 길이가 별 차이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좌우의 팔 길이가 비슷하거나 같아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닌 다리에 이상 신호가 온다면 허리보다는 오히려 다리 엉치 또는 엄지발가락이 만졌을 때 힘이 좀 안 들어가거나 감각이 둔한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신호가 간다는 것은 이미 척추 신경이 뭔가에 의해서 눌려서 다리 신경이 이미 허리에서부터 눌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허리의 위험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무거운 물건을 네. 자주 들지 않고 나는 허리에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다리 증상 같은 건 없다 하더라도 유난히 자주 허리를 삐끗한다. 저는 올해에 벌써 허리 아파서 출근 못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또는 저는 자주 허리가 아파서 하루 찜질하고 쉬면 좀 나아요.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들도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미 이 3개월, 4개월 정도 이런 것이 진행됐다고 보면 이미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벼락 같은 통증이 찾아와서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 뭐 물리치료로 뭐 된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저한테 선생님 수술하라고 했는데 정말 수술해야 되나요? 네. 제가 수술하십시오 하면 또 딴 데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자,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네 가지. 제가 보기엔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첫 번째는요. 네. 영상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영상 검사. 예, MRI죠.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 결과상 네. 모든 의사가 아니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의사가 수술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자, 통증인데요. 통증이 어떤 통증이냐?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통증입니다. 자, 일상생활이 뭔가요? 첫 번째, 잠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새벽에 깨야 되고 너무 아파서 도저히 숙면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이죠. 두 번째, 걷는 거예요. 자, 얼마나 걸으세요? 글쎄요, 제가 산은 좀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면 아파요. 그런 거는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죠. 맞아요. 중요한 거 일상생활이에요. 걷는 거. 세 번째는 충분한 비수술 치료를 해봤냐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너무너무 아파서 일상생활 통증도 안 되고 MRI 소견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치료를 안 해보고 오신 분 계셔요. 그러면은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는요. 비수술 치료, 척추신경술, 주사나 추나요법, 뭐 도수치료 같은 거를 충분히 해보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 1번, 2번, 3번 다 수술이에요. 마지막 뭐냐면 내 몸의 상태예요. 내 몸의 상태. 어떤? 나이가 너무 고령이다거나 아니면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합병증이 많으신 분들은요. 수술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 그렇겠네.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